예, 5천억 원 상당의 피해가 예상되는 펀드 사기, 일명 제2의 라임 사태라 불리는 옵티머스 사태가 정치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이 문제에 이혁진 전 대표가 여권 인사들과 꽤 깊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지난번 2012년도에는 서초갑에 출마를 한번 할 수 있었고요. 이번에 더불어경제실천본부 대변인을 맡게 된 이혁진입니다. 지난 24년간 금융인으로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그 더불어경제 콘서트를 통해 도탄에 빠진 민생 현장에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 속 저 이혁진 전 대표가 얼마나 여권의 마당발인지 그 얘기를 짚어보기 전에요. 김태현 변호사님. 네. 옵티머스 사태 아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. 무슨 펀드 사기입니까? 그러니까 이제 이혁진 대표라는 사람은 옵티머스 펀드의 설립자가 전 대표입니다. 지금 대표는 아니에요. 예. 지금 뭐 해외로 출국해 있는 걸 상태로 알고 있고요. 그런데 이 옵티머스 펀드란 게 뭐냐면 한 5천억 정도 펀드를 모읍니다. 그 펀드를 모아서 이제 투자처를 얘기하잖아요. 투자처를 어디다 투자한다고 그랬냐면 공공기관의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그랬어요. 아하. 그러면 딱 생각해도 공공기관의 매출 채권 그거는 왜 회수가 잘 될 테니까 수익이 나겠지라고 해서 돈을 이제 투자자들에 투자를 합니다. 5천억이에요. 근데 그걸 실제로 어디다 투자를 했느냐? 비상장회사에 투자했고요. 부동산 시행사에 투자했고요. 대부업체에 투자했습니다. 완전 투자 사기죠. 그래서 아마 이 5천억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환매를 못 해준 겁니다. 투자자들한테 원금을 상환을 못 해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 그래서 검찰에서 옵티머스 펀드의 현 대표하고 몇몇 관계자들이 구속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펀드를 설립했던 전 대표인 이혁진 전 대표는 예. 다른 혐의들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출국해서 지금 감감무소식입니다. 2년 전에 도피해서 그렇죠. 없는 거네요, 그러면. 장혜철 평론가님, 김태현 변호사 설명을 잘 들었어요. 그러면 이 펀드 사기가 근데 더 주목받는 이유가 이혁진 전 대표가 과거에 찍었던 사진들 때문인데, 그런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진이야 찍을 수 있고 아무리 뭐 인연이 깊다고 해서 펀드 사기와 이 여권이 연관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의혹은 가질만한 게 이게 단순히 금융범죄인가 아니면 권력 실세들이 개입한 권력형 범죄인가에 대해서 예. 의혹이 있다면 낱낱이 밝혀야 되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. 근데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무 제재 없이 출국이 됐다는 것부터가 미심쩍은데 이분이 과거에 이 민주당,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이었습니다.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이라면 청년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 자리를 거쳐간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. 중앙청년위원장 다음으로 청년 정치계에서는 상당히 인지도와 활동 내역이 충분해야 갈 수 있는 자리인 것이고 예. 보시면 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뭐 조국 전 장관 등과 함께 가까이서 찍은 사진, 이해찬 대표, 박원순 서울시장과도 찍은 사진 등이 다 나와 있는데요. 지금 저 옆에 윤건영 의원의 모습도 보이는데 예. 같이 사진에서 이러한 공직,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굵직한 당직을 걸치면서 대선 과정에서도 캠프에서 활약을 했었고 경제 관련된 부분에서 대변인을 맡기도 했었고 또 심지어 19대 총선에서는 전략공천을 받기까지 했습니다. 최종 국회의원 후보까지 됐던 분이라는 거죠. 예. 이 정도로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는 분이 특히나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는 한양대 동기로서 아하, 이 남북경제협력재단 활동도 같이 했었거든요. 이런 여러한 부분들이 공교롭게도 겹치기 때문에 이분이 검찰 수사 도중에 출국을 한 부분들 그리고 옵티머스 펀드로 이렇게 대담한 경제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에 누군가의 배후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의혹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이 이혁진 전 대표를 향한 야권의 반응, 야당의 반응 한번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. 청와대발 또 다른 권력형 비리 옵티머스 자산 운영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. 해외로 도피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외교안보특보와는 한양대 동기이며 임종석 특보가 2005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으로 있을 때는 재단 상임 이사를 맡기도 했습니다. 국민은 이 사건의 뒷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. 저희 준비된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거든요. 김태현 변호사님. 네.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권의 배후설을 증명하려면 해외 도피에는 이혁진 전 대표가 들어와야 되잖아요. 네. 그럼 뭐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조사는 가능한지. 범죄인 인도적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외국에서 잡아가지고 들어와야 돼요. 인터폴 적색수배입니다. 이건 횡령 혐의이기 때문에. 근데 예. 저 재밌는 건요. 저 표를 좀 보여주시면요. 2018년에 혐의가 횡령, 해독돈 뺀 것뿐만 아니라 성범죄 혐의도 있습니다.
그런데 해외 출국했어요. 출국 금지가 안 됐다는 거예요. 여기 보시면 2년 전에 맨 밑에 나오네요. 저게 이상하다는 거죠. 무슨 일로 저게 출국 금지도 안 해서 횡령에 성범죄 혐의까지 받고 있는, 어떻게 보면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렇네요. 유유히 자기 발로 인천공항 통해서 외국 나가서 아직까지 안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저 부분 하나 있고, 또 하나는 예. 뭐 지금 뭐 이성훈 중앙지검장 이 사건을 지금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했다고 하거든요. 조사부는요 고소고발 사건 하는 데입니다. 뭐 이혁진 전 대표에 대해서도 고소가 들어왔을 수도 있으나, 그래서 아마 조사부에 배당했을 수도 있으나,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민생금융범죄이기 때문에요. 이런 거 이제 예전으로 말하면 금조부,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반부패 형사부, 그러니까 예전 특수부입니다. 여기다 배당해야 되는 거지 이걸 조사부에 배당한다? 글쎄요. 제가 봤을 땐 좀 자연스럽진 않습니다. 여권 마당발의 펀드 사기 저희도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리 여기까지 하고요. 뉴스타파 이제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